젊었을 땐 웃음이 흔했다.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농담 속에서 아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웃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퇴직이라는 큰 문턱을 넘으며 어느새 웃음은 사라진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자유는 생겼지만 그 속에 막막함이 깔려 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누군가를 만날 이유도 어딘가로 갈 목적도 함께 사라져버린다.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로울 거라 기대했지만 정작 현실은 적막과 불안 사이에서 표류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인생의 웃음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있다. 누구보다 지쳐있던 그들이 다시 웃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영구 씨의 이야기다. 공기업에서 34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그는 처음 1년간은 마치 겨울잠에 든 곰처럼 집안에만 머물렀다. 책을 읽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 허전하고 무의미하다는 감정이 엄습해왔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연극반 포스터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이었다. 하지만 연극반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대본을 읽고 표현을 고민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몰랐던 웃음을 되찾게 된다. 대사를 틀려 웃음이 터지고 옛 추억을 소재로 무대를 꾸미며 감정이 푹받쳤던 날, 그는 연극을 하면서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연기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넓어졌다. 정 씨는 지금도 여전히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주말마다 손자들을 데리고 관객석을 채우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그의 웃음은 무대 위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이순자 씨의 사례다. 6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녀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직장을 떠나자 삶이 급속도로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커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었고 자식들도 바빴다. 그러다 동네 커뮤니티에서 할머니 유튜버라는 제목의 무료 강좌를 발견하고 반신반의하며 참석했다. 수업에서 스마트폰 촬영법과 간단한 편집을 배운 후 이순자 씨는 집에서 혼자 김치 담그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회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일 영상을 올리는 습관이 생기고 구독자 수가 하나둘 늘어가며 그녀는 다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댓글창에 올라오는 응원의 말 한 줄, 그녀가 만든 레시피를 따라했다는 외국인의 반응, 이러한 소통이 그녀에게 다시 사회 속 존재감을 안겨주었다. 이순자 씨는 영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웃는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지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자긍심이 웃음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보다 당당하다. 마지막 사례는 72세에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박성진 씨다. 평생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음악은 늘 먼 세상 이야기였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오갔고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손주가 생일 선물로 미니 기타를 사다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장난삼아 줄을 튕기다 문득 마음이 울컥했다. 단순한 울림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고 이후 매일 저녁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을 시작했다. 손가락은 굳었고 코드 하나를 잡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모든 시간이 그에겐 새로운 세계로의 입장이었다. 어느덧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기타를 가르치는 자원봉사까지 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작은 합주회를 준비하며 또 다른 무대를 꿈꾸고 있다. 기타줄 잡다가 웃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그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농담이 담겨 있다. 박 씨는 말한다. 노년은 즐거운 일을 찾아 떠나는 순례 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기타 하나가 삶 전체를 밝게 바꾸어 놓았다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직 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때 그들은 모두 삶의 의미를 잃고 고립감과 무력함 속에 있었다. 하지만 작은 계기 하나, 어쩌면 우연처럼 찾아온 도전이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렸고 웃음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인생의 웃음은 꼭 젊을 때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진한 웃음이 만들어진다. 그 웃음은 실수가 허용되는 무대 위에서, 세상과 다시 대화하는 댓글 속에서, 혹은 굳은 손가락으로 잡은 기타줄 위에서 천천히 피어난다. 은퇴 후 삶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무대일 수 있다. 직함도 책임도 경쟁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그 만남이 즐거운 이유는 이제는 웃음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스스로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묘미다. 웃음은 결국 어디서 터지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런 순간에서다. 삶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 낯선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의 웃음은 다시 터진다.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퇴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레 소속이 사라지고 명함이 필요 없어진 삶은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같은 은퇴 후에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지 돈의 차이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 웃음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입니다. 오랜 시간 일터에서 한 역할을 맡아 동료들과 협업하고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고 나면 자칫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이 다시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을 시작하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할 때 삶은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가령 연극반에 참여했던 정영구 씨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에서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연극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대사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전달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안에 담아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 꺼낼 수 있었던 순간 그는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울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극이라는 활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는 타인과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다시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순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이 처음엔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삶의 경험을 담은 콘텐츠로 오히려 더 폭넓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게 그대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움에 웃고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웃음을 되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연결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박성진 씨의 기타 이야기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 번도 음악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고 어쩌면 그건 늘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을 나이 들어서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도 손주가 준 장난감 같은 기타 하나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코드를 익혀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그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 나이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웃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의 웃음은 그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깊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삶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퇴직한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웃음을 되찾고 싶다면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집중해 보세요.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라도 꺼내서 실행에 옮겨보는 겁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즐겁게 하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여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완전히 낯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웃고 울며 성장합니다. 혼자서는 웃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그 웃음은 배가 되고 또 다른 웃음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은퇴 후 웃음이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은 웃음과 연결돼 있고 정신적인 안정도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입니다. 그 웃음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진짜 웃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